네,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또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도 그런 건강 습관을 채워줄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했으니까요. 아모르바디와 함께 그걸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토커분이 오셨는데요. 대중들이 잘 모르는 저평가되거나 잊혀진 책들을 쏙쏙 발굴해서 그 속에 숨겨진 아주 건강한 인문학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북칼럼니스트 남국민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이 귀한 게스트석에 찾아온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여왕 가수 박주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나 못 앉아요? 또 나왔으니까 노래 한 소절로 인사를 드릴까요? 바로. 네.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건 이제 알겠니. 시원시원한 가창력만큼이나 데뷔 후에 한결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자랑하고 계세요. 그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극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나이살, 팔뚝, 뱃살, 옆구리에 찌긴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살이 오지 못하게 저도 막 관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덕분에 아모르바디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살이 오지 못하게 하는 네. 그 비법 저희가 오늘 한번 다 낱낱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래 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아모르바디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죠. 맞아요. 우리 박주희 씨가 열어주셨고 제가 그 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화두 힌트입니다. 다신 이런 아픔을 남기지는 마. 나 하나로만 된 거야. 다 같이 모두를 속여가며 사랑아. 넌 더 힘들었니? 뭘까요? 상처가 확 생긴 느낌이 들어요. 상처? 제 노래가 그렇게 상처를 드렸어요? 이게 딱 쏘는 게 있었어요. 딱 쏘는 게 있었어요, 네. 상처.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뭐 이런 것이죠. 오, 독을 빨리 해독해야 된다. 뭐 해독? 자, 좋습니다. 지금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요. 제가 불러들었던 노래, 그 노래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바로 무엇이 독이 되는가? 건강을 해치는 나쁜 존재들, 이 독처럼 작용하는 것들, 우리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나쁜 존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창용 도슨트, 병마와 싸우면서도 예술을 손에서 떼지 못한, 놓지 못한 위대한 화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병마와 맞서 싸운 화가들이 더러 몇몇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가의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림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색채가 강렬하다? 색감 예쁘다. 예쁘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중요했었고요. 색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을, 형태를 돋보이게 만드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었는데 처음으로 회화에서 형태보다 색이 더 중요해. 색만 가지고도 그림을 지어 올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었던 화가의 작품인데 그래서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남자, 바로 앙리 마티스입니다. 마티스예요? 재미있는 건 원래 출신이 화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앙리 마티스도 어렸을 때부터 화가를 꿈꿨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프랑스 북부 보행이라는 지역에 나름 사업을 좀 크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장남이 남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직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셨고 마티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률가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실제 공부를 해서 파리 대학 법학과에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만큼이나 법률가로서의 삶을 쭉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1890년 그에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앙리 마티스는 맹장염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던 시절. 일단 배를 이렇게 열고 충수염을 빼내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 제일 곤욕스러운 게 심심한 거. 할 거 없는 거. 할 게 없는 거. 스마트폰도 없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계속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누워서 할 것도 없으니 그림이라도 좀 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면서 그림 그리는 도구를 건넸다라고 하는데요. 그 순간 앙리 마티스는 그림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평생 그림을 버린 적이 나는 없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189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이 남자는 프랑스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버리게 되고요. 이후 1920년부터는 프랑스 남부 니스에 자리 잡으면서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941년 72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또다시 이 앙리 마티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앙리 마티스가 대장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아마 70이 넘는 나이에 대장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앙리 마티스는 아마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마 더 이상 나는 붓을 들지 못하고 앞으로 영원히 예술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천만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 장절제술을 통해서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장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자, 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물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성 빈혈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체력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리 마티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앙리 마티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이어나감으로써 병마와 맞서 싸운 예술가라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방금 저 그림을 봤지만 이카루스는 이제 그림만 봐도 사실 이렇게 약간 춤추는 듯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니까요. 생동감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장암 수술 후에 병상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림 자체가 달라 보여요. 저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대장 절제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저렇게 예술 세계를 다시 만들어냈다 하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그쵸. 네. 이 마티스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삶을 막 불태웠듯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나라를 또 지켜내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누굽니까?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 예, 이순신 장군님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철인처럼만 보이는 그도 결국은 인간이었고 또 전쟁과 경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어왔습니다. 그가 직접 남긴 일기, 난중일기에는 이런 기록들이 등장하는데요. 토사 광란이 나서 한참 구토를 했는데 자정쯤에야 조금 가라앉았다. 그러면 왜 이순신 장군 이렇게 위로 고생을 했냐 보면요. 3가지 이유를 크게 꼽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스트레스를 꼽는데요. 스트레스로 문제야. 얼마나 늘 긴장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불규칙한 식습관인데요. 난중일기에는 장군이 제때 끼니조차 먹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부실하거나 상한 음식을 급하게 먹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도한 음주인데요. 어머. 난중일기에는 음주 기록이 무려 130회나 남아 있어요. 사실 7년의 기간이지만 굉장히 잦은 편이라고 할 수 그건 좀 있는데 의외다. 이거는 추정하건대 단순한 이런 기호, 술을 마시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전쟁터의 사령관은 수많은 부하 장수들을 거느려야 되니까 약간 위로 막 이런 그쵸. 것도 있겠구나. 결국에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만성 위염 그리고 장 질환을 악화시켰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패 명장 이순신 장군도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7년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버티셨다니 대단하면서도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아모르바드 우리 토커분들은 평소 장 건강 때문에 혹시 고생한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는 뭘 먹어도 저도 장 건강에 참 자신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드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먹고 생활을 해도 뭔가 장이 약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장염에 걸리고 막 설사, 구토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존재, 바로 장독소 때문인데요. 이 장독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장에서 생겨나는 해로운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 예를 들면 상한 거나 세균에 오염된 음식, 또 고기를 또 지나치게 먹었을 때 생길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뭐 배탈이나 설사 같은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속에 원래 살고 있는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인데요. 이 세균은 살아있으면서도 사실 독을 내뿜고요. 죽으면서도 그 찌꺼기가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도 문제, 죽어도 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이 장독소는요, 결국 우리 장 건강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장 독소를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자, 이 박주희 씨는 그러면 지금은 장이 튼튼하다고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 장 마사지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장이 또 운동하는 그 방향하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또 가루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루틴을 바꾼 이후로 장도 튼튼해지고 나이살도 그래서 5kg 또 감량을 했어요. 장 건강만으로도 5kg를 이렇게 빼신 우리 박주희 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장 건강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재미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배가 자. 많이 나왔는데요. 진짜 포기하셨네요. 자, 일단 보시면 배가 남산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에 뭐가 잔뜩 꼈나 봐요. 지금 이를 쑤시고 계시는데 진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고기 나이프입니다. 어머. 나이프로 입을 쓰신다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영수증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정육점과 빵집 영수증들입니다. 지금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남자 설마 조지 4세입니다. 조지 4세라고요? 자, 그런데 조지 4세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초창기에 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멋있는데요. 그렇죠. 네. 조지 4세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셨다라고 해요. 흔히 영국에서는 문화예술 덕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이 조지 4세의 사생활은 굉장히 방탕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일단 식탐에 거의 좀 목숨을 거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칼튼 하우스라고 왕세자들이 이제 살고 있는 궁전이 있어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제 살고 있는 이 칼튼 하우스에 31일 동안 이 집에 배달된 육류만 무려 2.4톤. 2.4톤? 네. 톤? 키로가 아니고? 톤. 네. 2.4톤이면 2.4톤. 그러니까 하루에 77kg. 와, 일단 기록에 따르면 이분의 그 십색한 패턴도 좀 남겨져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드시던 음식들이 일단 기본 비둘기 2마리, 거기에 스테이크 3장, 진짜. 거기에 와인, 샴페인,
브랜디까지 걸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식탐을 좀 자랑하셨던 야. 그런 분인 걸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드셔서 장이 항상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순 소화조례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배가 아파. 그래서 뭐가 필요해? 진통제가 필요해요. 소화제를 그래서 넘어서서. 그렇죠. 진정제로 그때 당시에 쓰였던 그 아편 성분까지 들어가 있었던 라우다눔까지 즐겨주셨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 호리호리하고 멋졌던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30대 시절부터 비만과 복부 팽만, 만성적인 위장 장애에 시달리다 말년에 이르게 되면 허리가 무려 50인치가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몸무게는 130kg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1830년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말년이 너무 처참합니다. 위장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졌다고. 딱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식과 방탕한 생활이 이 위장 질환을 넘어서 몸 전체를 무너뜨린 건데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분이죠. 저는 이제 자꾸 떠오릅니다. 누구요? 저희 엄마 어머니요? 어머. 식욕이 좀 왕성하세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 입맛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밥, 빵, 면 이런 탄수화물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이제 계속 있으셨고 그러시면서 이제 살이 이제 점점 찌더니 이제 혈압, 고지혈, 당뇨 이렇게 계속 이제 진단을 합병이 계속 받으시다가 오는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뇌경색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다가 네, 지금은 재활로 다시 건강을 찾으셨는데 아니 이게 장 건강하고 관련이 있을까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독소가 쌓이면요, 단순히 장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에 걸쳐서 여러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장은 사실 배출보다는 흡수에 초점이 맞춰진 기관이에요. 영양분을 최대한 빨아들이는 게 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이든 나쁜 성분이든 구분하지 않고 쉽게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 속 세균이 만든 독소나 죽은 세포에서 나온 독소도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흡수된 독소는 어디로 가냐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혈관 안으로 들어온 염증 세포와 독소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손상을 주고 또 탄력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같은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장독소가 많아지면 만병의 근원인 비만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장내 세균은 사람이 먹는 음식의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세균이 분해한 영양소는 그만큼 장에서 체내로 잘 흡수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흡수와 동시에 축적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비만 세균이 분해하는 지방과 단백질은 불필요한 양까지 몸에 저장이 돼서 살이 잘 찌는 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 중에 박주희 씨 어머님이 만성 변비가 있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장독소를 만들어서 비만과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네요. 어머니 건강 지금 좀 어떠세요? 다행히도 엄마랑 같이 장 독소 배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엄마도 체중을 10kg 감량하셨어요. 살이 정말 많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뇌경색 후유증도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노력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천만다행이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장독소는 왜 쌓이는지 또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지언 약사님, 대체 나이가 들수록 장이 나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소화 효소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소화 효소. 제가 이제 소화 효소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침샘에서 나오는 아밀라아제, 췌장에서 나오는 프로테아제와 같은 것들이 이제 소화 효소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화 효소의 역할은 음식을 망치처럼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작은 분자로 분해를 해서 몸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돕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몸에 아무리 영양소가 풍부해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고 결국 장 안에 음식물이요 남아서 독소가 쌓이고 장 건강이 빨리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 몸에서 만드는 효소의 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효소는 만드는 양에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이 됩니다. 실제 평균 연령 25세의 청년층과 평균 연령 81세의 노년층의 효소량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청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의 효소량이 3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아니 30배나 줄어든다는 거 너무 충격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장이 나빠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 독소를 잘 해독하는 게 결국 위 건강은 물론이고 비만, 혈관 건강 지키는 다 모든 게 다 지름길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가 위장 건강이 나빠져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일본 문학의 거장 나스메 소세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그리고 도련님, 마음 같은 작품을 남긴 분인데요. 일본에서는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고요. 일본의 세익스피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재 작가가 평생 한 가지 병으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게 바로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이게 보통 위장병이 있으면 속이 쓰리거나 아프니까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대식가였다고 합니다. 특히 단 음식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단팥, 양갱, 단팥빵, 그리고 딸기잼까지. 근데 딸기잼은 한 달에 8캔이나 먹었다고. 그런데 얼마나 아팠는지 위장병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배 위에 곤약을 올려놨는데 그거를 떼어 먹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없애주려고 올려놓은 곤약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문호가 왜 그랬을까 추적을 해보면요. 런던 유학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학비도 부족했고 영문학에 대한 위화감도 있고 일본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쿄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데 이때도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귀가 아프고 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음식으로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결국엔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위장 질환으로 인한 출혈로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고갈된다고 했는데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럼 그만큼 더 많이 쓰이는 거 아닌가요? 맞죠. 당연히. 위와 췌장, 소장에서는 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 효소를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효소를 무한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효소가 모자란 상태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어디로 갈까요? 장 속에서 썩으면서 장 독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글로 들어가서 독소가 되는 거구나. 그렇네요. 그냥 배출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유지되면 장 독소가 많이 생기지 않고 다이어트는 물론 장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는 거겠네요. 사실 일찍이 이 효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미국의 건강 사상가가 있었거든요. 건강 사상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호레이스 플래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에서 활동했던 자수성가 사업가이기도 했고 연설가이기도 했고 저술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가 별명이 있었어요. 위대한 씹는 사람. 저작 운동을 좋아했군요. 그렇죠. 저작운동. 네,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식사법을 실천하고 만들어냈던 사람이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40 무렵부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심사관들이 위험 부담이 큰 사람이라며 보험 가입도 거절당했습니다. 플래처는 이후 건강 회복을 위한 자신만의 식사법, 흔히 플래처리즘이라고 불리는 것을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이 플래처리즘의 원칙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공감이 되지만 그나마 조금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3번째, 씹는 걸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식을 오래 씹게 되면 이 침 속의 이 아밀라제가 이 전분을 당으로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삼키기 전부터 소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래 씹다 보면 이미 부드러워진 상태이다 보니 위와 장에서 소화에도 부담을 덜어주게 되죠. 자, 비록 플래처가 직접적으로 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것이 다 효소 작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사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어요. 이렇게 플래처리즘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체중은 98kg에서 75kg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13kg. 머리카락도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건강을 되찾고 난 이후에는 독감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소화불량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생명보험도 너끈히 가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결국 플래처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충분히 씹고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는 습관이 이 장과 몸 전체의 건강, 효소 활용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천천히 꼭꼭 씹어서 효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효소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는 이미 70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효소가 상당히 많이 많이 줄었을 줄었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효소가 줄으면 소화 효소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바로 음식 속에 효소를 섭취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게 발효 곡물 효소예요. 곡물을 발효시키면 소화를 돕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발효 과정에서도 효소의 활성도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와, 저도 곡물 효소를 챙겨 먹고 또 엄마도 같이 챙겨 드리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었네요. 잘하고 계셨네요, 진짜. 너무 훌륭하네요. 자, 오늘은 장 독소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미 뭐 박주희 씨는 너무나 똑똑하게 장 독소를 해독하고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좀 빨리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박주희 씨의 아모르바디 건강 철학 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가 어디다냐? 자, 어머니 여기는 이제 풀사장입니다. 오늘 공부를 저랑 해보실까요? 아,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네. 엄마랑 같이 공차러 왔습니다. 풋살은 정말 운동이 많이 돼요. 이렇게 막 뛰면서 공을 차니까 심폐기능도 좋아지고요. 특히나 이 허벅지, 종아리, 제일 중요한 건 코 힘이 없으면 공을 찰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강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장에도 좋고 더군다나 다이어트는 정말 살 빼는 데는 최고입니다. 네. 어머. 제가 트로트 가수로 된 FC 트로킨즈에서 활동을 이제 예전에 했었거든요. 엄마, 응. 축구는 응. 격한 운동이니까 응. 우리가 몸을 좀 풀고 합시다. 몸 푸는 게 예사롭지 않네요. 멋있다. 자, 우리가 이제 패스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한 발로 이렇게 디디면서 공을 이제 요렇게 차는 겁니다. 요렇게? 발목 꺾어. 응? 자, 하나, 둘, 헛! 오, 잘하신다. 어머. 엄마가 엄청 재밌게 하세요. 아야, 어? 나 골인도 할 것 같은데, 골대 넣을 줄 있을 것 같은데, 너랑 하다 보니까는. 그 우리가 막 응. 골 넣어봐? 그러지? 해봐? 응. 자, 공 갑니다.
세레모니까지. 소니 거를. 엄마 운동하고 허기지셨으니까 응. 우리 엄마가 또 빵순이 아니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빵만 보면 기분이 좋아 그래. 이게 엄마 통밀빵이어가지고 어. 소화도 잘 되고 응. 또 건강하게 또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먹으시니까. 얼굴도 환해지셨어요. 저랑 엄마랑 정말 빵순이거든요.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도 운동 후에 먹기에는 통밀빵이 괜찮아요. 소화도 잘 되고요. 카미티 효소예요. 왜 나이가 들수록 효소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효소가 줄어들면 탄수화물 분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장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장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카미티 효소 먹으면서 소화력도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장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변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이 불편했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이 카모토 효소를 챙겨주면서부터는 화장실도 잘 가고 속도 더 편한 것 같고. 아니 박주희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축구 실력도 너무 일품이고 세레모니도 너무 신나고 웃음이 끊이지 않으니까 더 건강해 보여요. 맞아, 맞아. 엄마가 공놀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재밌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이렇게 잘 따라 하시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잘 네. 만났지. 저는 딱 눈에 띄는 게 축구하시고 난 이후에 빵을 좀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단백질 위주로 많이 드시는데 빵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좀 의외긴 했어요. 빵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는데. 아예 이렇게 못 드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몰래 훔쳐가지고 숨겨서 더 많이 먹어요. 숨겨서 더 많이 먹고. 폭식을 맞아요.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많이 막 빵 찾아내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날에는 그냥 빵을 간식으로 이렇게 가끔 딱 이렇게 드시게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먹고 있는 곡물 효소가 바로 카무트 효소인데 카무트 효소가 또 탄수화물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통밀빵 먹으면서 좀 안심하면서 맛있는 간식으로 좀 폭식을 줄여보고자 이렇게 이제 먹게 됐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먼저 카무트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경작해서 주식으로 섭취했던 고대 곡물인데요. 단백질과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은 물론 식이섬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약 53종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슈퍼푸드입니다. 카무트 효소는 정제 효소 없이 카무트를 천연 발효한 효소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2개의 깔때기에 왼쪽에는 빵과 물을 넣고요. 오른쪽에는 카무트 효소를 섞은 물과 빵을 넣어보겠습니다. 1시간 후에 2개의 깔때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너무 오른쪽은 다른데? 형태가 없어졌어요. 좀 더 시간이 흘러 4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흐른다. 와, 저게 다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카무트 효소를 넣지 않은 깔때기는 빵이 분해되지 않고 처음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카무트 효소를 넣은 깔때기는 빵이 완전히 분해돼서 비커로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에는 이 탄수화물을 분해를 돕는 알파 아밀라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탄수화물 분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 복부 부종과 이 더부룩한 증상들이 완화된다는 거죠. 이 박주희 씨가 역시 몸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본인은 물론 어머니의 건강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한 사람에게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식습관이죠. 예. 네. 과연 식습관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한데 저희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엄마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뭐 이럴 때가 시간이요? 아니야.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하자고? 그럼 또 운동을 그러면 해야지. 해보자 뭐. 그렇지 운동을 해야 응. 돼. 자, 너는 아니 몸을 풀어야 돼. 몸을 푸는 거야? 풀어야 돼. 몸을 풀고. 그래 어떻게 해봐. 자, 한 손은 허리를 받칩니다. 응. 자, 오른손에 접시가 있다 생각을 응, 해야 돼요. 응. 생각을 하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에 이렇게 원을 돌려갖고, 그립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바닥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엄마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우리가 실전으로 진짜 접시를 올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접시를. 접시. 어머니 하체 같이 꽉. 힘을 주고. 그래 배 알았어. 딱 코 힘을 주고. 자 이제 접시를 돌려봅니다. 돌리고 자 머리 위에서 돌리고 우리 엄마 떨어지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려라. 됐어. 훌륭하십니다. 잘하시는데요. 어머님 유연성이 이 접시 돌리기가 6대 관절을 크게 풀어주면서 하체를 이렇게 좀 힘있게 받쳐주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절도 많이 돌리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장에 있는 독소도 많이 배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60대 조금 넘어설 거예요. 그때 또 당뇨가 왔어요. 그냥 약만 먹으면 조절되겠지 이렇게 했죠. 그렇거나 하다 보니까 뇌경색까지 왔잖아요. 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뇌경색 그러면 이제 몸을 이렇게 편하게 쓰지 못하시잖아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뭐 몸을 많이 못 쓰시는 게 아닌가가 할 수 있는 온갖 안 좋은 상상을 다 한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식품, 운동,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찾아본 것 같아요. 모든 정보를. 아야, 운동했더니 배고프다. 우리 뭐 좀 먹자. 아, 근데 우리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어쩐지 가가지고 반찬 몇 가지 해왔어. 아니, 국까지 다 가져오신 거야?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뒤어봐봐. 안 된비에다 역시. 넣고. 엄마 미역국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우 저런 밑반찬이 진짜 너무 맛있죠. 너무 푸짐합니다. 엄마가 오시니까 이렇게 한 상을 받네. 그래. 잘 어서. 먹겠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예전에 비해서 간이 좀 심심해지긴 하셨어. 지금은 내가 짜고 막 자극적이 있는 음식을 많이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장 좋아지셨나 봐. 우리가 장에 좀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식단도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치? 와, 엄마. 진짜 오랜만에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어. 나는 우리 사랑하는 내 딸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엄마 그럼 우리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또 먹어야 할 게 있잖아. 그러지? 그렇지. 응. 아까 먹었던 카미트 효소예요. 효소가 줄어들면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소화에 장애가 또 있다 보면 유해균은 늘어나고 유익균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장내 환경이 더욱더 안 좋아지겠죠. 카미트 효소가 장내 독소를 줄여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균과 지방세포를 또 감소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이제 똑같이 한 상 차림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엄마랑 저도 다이어트에 좀 성공을 했어요. 저는 5kg 감량을 하고 저희 엄마는 10kg 감량을 해서 카미트 효소를 챙겨 먹고 있어요. 나도 그리고 몸 체중 감량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예뻐지셨다니까. 그랬어? 오, 예뻐지셨어. 그래 고마워. 이야. 일단 저기 한 자리에 좀 앉고 싶네요. 밑반찬 너무 맛있어 보이고요. 배고파요. 아니 전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건강식으로 담백하게 잘 드시고 계시네요. 특히 이게 효소를 챙겨서 먹는 게 줄어드는 효소를 채우는 게 되니까 도움이 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미리미리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영상 보면서 지금이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저게 되게 소화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민전 약사님, 이 카무트 효소가 어떻게 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장내 유익균이
오래 살지 못하고 유해균은 사실 증가를 해서 장내 환경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화가 됩니다. 이 소화효소는 유해균을 제거를 하고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줘서 살이 찌지 않도록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럴 때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이 균형을 개선해서 장내 환경이 건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희 씨 모녀는 사실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하셨는데 민주원 약사님,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는 게 맞고요. 우리 몸에 장독소가 많아지면 지용성 독소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작은 노란색 자석을 지방세포라고 할게요. 그리고 크기가 큰 쇠구슬은 지용성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용성 독소가 지방세포와 만나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달라붙군요. 네, 이 지용성 독소가 지방세포와 만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여러 개가 지금 뭉쳐서 하나의 큰 지방 덩어리가 되는 거네요. 이게 몸에 쌓인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러면 살이 찌는 거는 찌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용성 독소는 지방의 친화적인 독소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늘려서 우리 몸이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꾸는 건데요. 실제로 지용성 독소가 지방세포의 개수와 크기를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장 독소가 많아지면 이 지용성 독소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자연스럽게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살이 찌는 체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먹은 자 독소를 관리하라. 뭐 혼자 광고를 네, 아유 정리를 잘해주셨는데요. 이 장독소로 인해 몸에 지용성 독소가 많아지면요, 우리 몸은 점점 비만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카무트 효소가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카무트 효소를 섭취했을 때 이 염증성 장 질환에 관련된 유해균 감소에 도움을 주면서 장염, 설사, 혈변과 같은 이 염증성 장 질환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 질환이 개선이 되면요, 장 독소는 줄어들고 결국은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 나이살. 이게 아주 서서히 내 몸에 붙고 있잖아요. 네, 이 나이살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장을 튼튼하게 해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해요. 우리 몸의 체지방의 90%는 중성지방이거든요. 이 중성지방은 과잉 섭취한 지방과 당분이 간에서 합성되게 만들어집니다. 중성지방은 체내 곳곳에 쌓여서 내장지방이 되고요. 또 이는 뭐가 되죠?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는데요. 내장 비만이 바로 가지. 이럴 때 카무트가 간에서 지방 조직을 합성하는 비만 위험 인자를 억제를 해서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지방 식이를 유도한 쥐에게 카무트를 섭취하게 하니까 대조군보다 체중 증가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대조군은 지방 조직 내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한 반면 카무트 섭취군은 지방 조직 내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듣다 보니까 엄마와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엄마는 저는 혈관 건강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가 이 대사 과정을 거치면 이 유해 산소인 활성산소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하면 비만 합병증 중 하나인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카무트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이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해서 각종 염증 질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카무트에는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한데요. 셀레늄이 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서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또 피부 노화를 막을 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왜냐면 다이어트 잘못하면 살이 처져서 고민인 경우들도 꽤 있는데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고 하니까 탄력 있게 살을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정말 예쁘게 살이 빠지셨거든요. 어머, 이게 앞으로 정말 꼬박꼬박 잘 챙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속으로 정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박주희 씨께서 장 독소를 배출해서 다이어트까지 돕는 아모르바디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모르바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건강에 이렇게 관리 잘해서 또 좋은 목소리와 노래로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노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스로 굉장히 나 아모르바디한 여자야. 진짜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도 앞으로 쭉 박주희 씨 아모르바디한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한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하루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다음 주 더 유익한 아모르바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